안녕하세요. 도봉환경교육센터 구름쌤 윤은채입니다. 오늘은 2020 지속 가능한 도봉을 위한 환경교육 한마당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물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물에 대한 주제를 딱 받아보았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려있는 이슬방울. 아침에 숲에 가면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되게 아름답죠. 이걸 보면서 거미줄이 이뻐서 이런 모습이 됐나? 아니면 이슬방울이 이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올랐던 장면도 제가 숲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나뭇잎 위에 떼굴떼굴 묻혀있는 이제 이슬방울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물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주변에 대한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하나씩 볼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구를 흔히들 초록별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지구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보이죠. 지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구의 70%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에 어디에나 가면 물을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70%의 물 중 그 중에 또 97%가 바다에 있다고 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개의 대양에 지구 전체 물의 97%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를 뺀 약 2.8%의 물은 빙하의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즉 고체 상태로 있는 것인데요. 이 고체 상태에 있는 물을 빼고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물, 즉 담수라고 하는데 그 담수는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2.8%는 어디에 있느냐? 계곡이나 아니면 지하수, 하천을 흐르는 물, 이런 상태로 액체 상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구상에서 약 0.001%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대부분 기체나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하늘 위 구름 속에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수증기 상태든 아니면 구름의 상태든 우리 지구의 0.001%의 액체, 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요한 물이 그럼 우리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영양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있죠. 바로 물입니다. 우리 성인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이 물까지 영양소에 포함을 시켜서 흔히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수분도 중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잃어도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수분이 10%만 빠져나가도 생명 유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물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런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딱 얼마큼 소중하지 하는 것들은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항상 저희 주변에 있거든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발바닥 공원에만 와도 물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그냥 수돗물만 이렇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물이 왜 소중해야지? 너무 흔한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고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물 부족 국가이고 물 스트레스 국가냐 하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 813mm보다 많은 약 1300mm가 1년 동안 내립니다. 그렇게 보면 절대로 물 부족 국가가 아닐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그 내리는 강수량이 더 집중돼 있고요.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모든 물들이 빠르게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하고 쓸 수 있는 물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쓸 수 있는 최대 물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가 쓸 수 있는 물의 6분의 1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또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한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물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집에서 실천하기 쉬운 물을 아끼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컵 사용하기인데요. 양치컵을 사용할 때와 그냥 물을 틀어놓고 사용할 때는 약 10배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대야를 이용해서 뭐 작은 손수건을 빤다던가 뭐 걸레를 세탁할 때는 이렇게 대야를 사용해서 하면 조금 더 물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세 번째 그림은 세탁기 안에 빨래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탁기 안에 빨래를 조금만 넣고 돌리면 그 물 조절을 하는 눈금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은 양의 빨래는 손세탁을 하거나 좀 많이 모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물을 아껴 쓰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변기 뒤 물통에 뭐 벽돌을 하나 넣어놓는다던가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넣어두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방법이니까 가정에서도 많이 실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거 듣는 친구들은 그럼 나는 세수도 잘 안 해야지, 발도 안 닦아야지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오염물질이 묻어서 아마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물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커다란 물을 위한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질 오염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활하수, 이거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생활하수를 말하는 거고요. 공장 폐수와 중금속,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장을 하진 않으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일 거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과 병균, 그리고 뭐 제초제, 살충제, 가축 등의 분뇨. 여기서 우리 뭐 제초제를 많이 써서 뭐 풀을 잘 원하는 작물을 재배하고 싶을 때 뭐 살충제나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것들이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하천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면 또 물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합성세제.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밥을 먹고 뭐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우리 보통 라면을 먹고 라면 국물을 많이 버리잖아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이 버리는데 그 라면 국물 한 그릇을 버리면 그 라면 국물을 깨끗한 물로 다시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깨끗한 물이 약 4,000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면 봉지 하나에 들어가는 물에 4,000배가 필요하다는 거 되게 굉장히 큰 숫자죠. 그리고 우리가 간장 같은 거를 이제 물을 버릴 때 간장 한 큰술 하면은 보통 어른들이 먹는 밥 숟가락 하나를 보통 한 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장 한 큰술이 물을 오염시켜서 그걸 다시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데는 우리 집에서 쓰는 욕조 1.5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으로 우리 우유 먹잖아요. 그 200ml 우유를 물에 버렸을 때
그 깨끗한 물로 정화할 때 필요한 양은 우리가 사용하는 욕조 8개의 분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좀 더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되도록이면 음식물은 알맞게 조리하고 남기지 않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세탁기 안에 그림인데요. 아까 앞서서 빨래를 할 때 빨랫감을 모아서 하자고 했는데, 빨랫감을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탁 세제를 쓸 때 정해진 용량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눈대중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빨랫감에 세제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빨래가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 분해되지 않은 그런 세제 찌꺼기들 때문에 우리 물이 점점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욕조에 거품을 많이 풀어놓은 그림인데요. 우리 친구들 목욕하거나 하면 거품 많이 만들어서 노는 거 좋아하지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설거지할 때 모습, 세탁기 안의 모습, 그리고 욕조에 거품을 풀어놓은 모습, 세 그림에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바로 거품입니다. 우리가 거품이라고 하면 세제에서 계면활성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요. 이 계면활성제라는 건 어떤 오염물질을 우리 몸에서 떼어내거나 아니면은 옷에서 더러운 것을 떼어낼 때 그 물건하고 오염원 사이의 그 면을 좀 더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때가 잘 떨어지게 하는 성분인데요. 이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품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뭐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가면 좀 더 부드러운 촉감이 생기고 살도 더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고 보습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품이 보기에도 좋고 재미도 있고 뭐 보습력도 좋고 다 좋은데 무엇이 문제냐면, 자, 여기 보시면 하천에 거품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 거품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또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얘가 다 없어지기 전에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 하천 위에 어떤 막을 형성하게 돼요. 우리 비누 거품 만지면 이제 뽀글뽀글 그런 것들이 막을 형성하게 되어서 이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 신선한 공기를 전달해 줄 수도 없고, 물속 생물들이 정화 능력이 사라져서 이 물속 생태계는 점점 엉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물 오염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면활성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계면활성제를 얻을 수 없을까 생각해서 한 것들이 천연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세제나 샴푸, 비누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했는데요. 사실 100% 천연은 아니고요. 거의 천연 유래 성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대표적으로 코코넛 오일이나 팥, 아니면 무환자 열매, 비누 풀뿌리, 이런 곳에서 천연 유래 성분을 가지고 와서 샴푸나 비누를 만드는데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쓰면 기존에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쓰는 것처럼 거품이 풍성하거나 보습력이 좋다거나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쓰고 한다면 우리 건강에도 훨씬 좋고 환경에도 훨씬 좋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런 천연 유래 물질을 이용해서 샴푸바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샴푸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체험 가방 안에서 네 번째 이야기 물이라고 적혀 있는 준비물을 꺼내 주시면 되고요. 이 봉투 안에 유리 용기가 함께 들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꺼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 하얀 봉투 안에 있는 거는 코코샵 누들 100g과 편백가루 1g입니다. 요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과와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 활성제 10g 하고요. 아로마 오일 1g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하얗게 잘 서로 섞이지 않아서 조금 층이 만들어져 있고 한데 얘는 이런 더운 물을 하나 준비하셔서 살짝 중탕 정도 하게 약간 녹여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얘가 녹고 있을 동안에 이 집에 이렇게 볼을 하나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코코샵 누들하고 편백 가루를 넣어 볼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색깔 있는 게 편백가루가 들어있어서 약간 비누 향기하고 편백나무의 그런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요. 섞어서 가루를 조금 섞은 다음에 여기 계면 활성제 성분과 오일이 잘 섞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다 부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오일 성분이 되게 조금일 것 같은데 계속 주물주물 주무르다 보면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거 뭐 물이나 이런 거 전혀 안 섞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편백나무 가루가 있어서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느낌이 그 국수 잘라놓은 느낌이에요. 이를 계속 이렇게 약간 만지다 보면은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모양을 만드시는데 뭐 크게 만들어도 되고 작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계속 생각보다 많이 주물주물하고 많이 뭉쳐야 좀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샴푸바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속 조물조물 했을 때는 안 뭉쳐질 것 같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졌어요. 얘는 막 수분이 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얘를 쓰려면 최대한 많이 건조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는 것도 얘는 조금 덜 건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얘를 건조시킬 때는 최대한 공기와 닿는 면적이 많게끔 이렇게 뭐 끈을 해서 이렇게 좀 매달아 놓는다던가 아니면 그 계란판 같은 거 밑에 뾰족뾰족한데 이렇게 올려놔서 말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정말 아 진짜 딱딱하다 돌덩이 같다 이 정도로 말려주셔야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물을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말려주신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쓰실 때는 아마 우리가 기존에 쓰던 샴푸보다는 좀 덜 부드럽고 좀 더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마음으로 쓰시면 곧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요 안에 유리 용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계면 활성제와 오일이 섞여 있던 이 유리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작은 뭐 수생식물을 뽑아서 이렇게 쓰는 용도로 해도 집안에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샴푸바 잘 만드셨나요? 만들기 어렵진 않았죠? 우리 샴푸바 만드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달 우리 가족 환경실천 달력은 물 절약입니다. 물 절약 실천 3가지를 적어 주시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물 절약을 실천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카카오톡에 이것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깜빡 미션이 있었죠. 그 깜빡 미션을 달력에 예쁘게 표시를 하셔서 함께 카카오톡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선생님과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함께 실천하는, 물절약을 실천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봉환경교실센터 구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